그러면 십천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에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우리가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목. 나무는 우리가 생명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간목은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땅에서 밖으로 나온 줄기는 을목이 되고요. 땅 속의 뿌리는 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는 뿌리가 있어야지 줄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근본이 되는 건 간목이다. 간목이 양이고요. 을목이 음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 정화는요, 화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화는 밤에 뜨는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불이거든요. 그리고 양기를 의미하는 병화는 낮에 뜨고요. 달은 밤에 뜨죠. 그래서 음입니다. 정화는.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무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들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그 땅의 모습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나무, 불, 흙, 물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무토의 땅에도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면서 외부죠. 그런데 기토는 내부예요. 기토 땅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토는 나무를 키우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은 아까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땅과 어울리겠어요? 네, 기토 땅과 어울립니다. 내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을목은 외부이기 때문에 줄기이기 때문에 무토 땅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는 글자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은 우리가 금이라 그러고요. 이 금은 봄에 이 갑과 을이라는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 그러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나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를 경금이라고 하고요. 신금은 완전히 익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익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자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종자가 있어야지 다시 봄에 새로운 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열매. 열매라는 건 아직 땅 위에 우리 눈에 보여요. 하지만 신금이 돼서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각자 다 흩어지거든요. 갈 데로 가요. 뭐 백화점에도 가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 파시는 분한테도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경금은 단체이고요. 아직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금은 다 각자 흩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 의미해요. 이렇게 같은 목이고 같은 화기고 땅이고 금이고 하지만 성향 자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금은 양이고요. 신금은 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기인데요. 수기는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임수는 보통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굉장히 다 모여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날씨가 더우면 그 개수물은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랬다가 다시 날씨가 그거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오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모여있는 이런 물을 의미하고요. 바다처럼. 그리고 개수는 계속 돌아다니는 이런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양이고요. 개수가 음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하면요.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외부를 의미하는 땅은 무토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의미하는 땅은 기토입니다. 그리고 낮은 뭘까요? 네, 병화. 병화가 태양이 떠야지 낮이죠. 그리고
정화가 뜨면 밤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라는 분산하는 거는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다 이제 떨어진 다음에는 물질이 형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는 봄, 여름에 활동하는 그런 글자들이고요. 요 아래 글자는 가을, 겨울에 활동하는 글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으로 나가고 흩어지는 의미고요. 들어오고 모이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간목은 아까 제가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리니까 내부에 있겠죠. 을목은 줄기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아까 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아직 단체.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있고요. 신금은 떨어져서 종자가 됐으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임수는 바다로 모여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수는 수증기고 다시 비로 내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물.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이라는 의미가요. 여기는 양이고요. 여기는 음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 오행에서 양과 음의 의미하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분산 능집에서 의미하는 양과 음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무토 땅이라는 드러난 땅 위에서요. 개수가 물이잖아요. 을목을 키워요. 그러면서 화기가 강해지면서 분산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경금 열매가 생기고요. 그 경금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땅에서는 이제 다 익어서 우리가 봄, 여름에는 그리고 가을에는 경금을 거두어 들여요. 그러면 이 종자를 새로 품어가지고 다시 갑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거는 기토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주로 가을, 겨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응집하는 글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신금을 임수라는 수기에 종자를 수기에 풀어야지 얘가 다시 갑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임수에 풀 때 정화에 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갑은 드러난 다음에 기토라는 땅이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천간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 오행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지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오행의 흐름에 복화토금수 이것도 사실 지지랑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천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천간 오행의 흐름을 보통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간은 시간. 시간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무,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리고 다시 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60간지에서 보면 올해가 저희가 기해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자년이 옵니다. 작년에는 무술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올 때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럼 제가 사회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난 거. 그러면 이 글자와 관계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어떤 글자를, 지지에 어떤 글자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은 이 글자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작년과 올해는 무토와 기토가 왔어요. 똑같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토기 때문에 양입니다. 그럼 양이라는 건 분산을 해가지고 음으로 질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올해는 그거에 대한 작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작년부터는 무토니까 우리가 무토라는 건 제가 아까 토,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에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땅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영역입니다. 그러면 땅에 관련된 일이 뭘까요? 국제적으로 일단 보면 개인적하고 국제적 다른데요. 그럼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로 나라는요. 각 나라는 자신의 영토가 많이 그 영토를 차지해야지 국력도 강해지고 그 땅이라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굉장히 무역전쟁을 시작했죠. 이 무토가 오면은 반대로 지금 무기토는 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 얘가 오면은 극당한다는 소리는 얘의 활동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수의 활동성은 떨어진다. 수기라는 거 흘러다니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막힌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거는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막히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올해도 계속 ing 되고 있죠. 그러면 올해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엔 다시 경금에 관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 오행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고요. 그러면 천간에 우리가 생의 관계와 극의 관계가 있어요. 금방 잠시 제가 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이라는 건 그 다음 기운을 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극이라는 건 자신이 생하는 기운을 뛰어넘어서 다음 글자가 오면 이 글자는 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생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의 기운은 화기를 만들어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죠. 그러면 이 불은 토라는 땅을 생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금방 캠프파이어 하면 너무 단순하고요. 하늘에 뜬 병정화라고 생각하면 가불목이라는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봄에 나무가 자랄수록 태양은 뜨거워집니다. 그런 의미로 목생화의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목생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주 구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연에서는 목생화 이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지는 않아요.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겠죠. 근데 사주에서는 이 구조에서 간목과 을목이 바로 무기토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기운을 중간에 소통해주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토라는 건 땅이잖아요. 땅인데 바로 가불목이 극한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극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목기는요, 화기를 생하고요. 화기는 토기를 생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수를 생하고요.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행이 돌아가는 그런 순서고요. 사실 이 화기는 금을 극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의 관계가 되기도 해요. 구조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극이 되기도 하고 구조에 따라서 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기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냐. 천간에서는 극의 구조가 있는데 지지로 어떤 생해주는 소통해주는 글자가 같이 있다. 이러면 천간에서는 극이지만 이 의미가 좋은 의미로 생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불목은 우리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봄에 자라면 태양빛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생의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 화기는 땅에다가 생을 하냐, 병화나 정화나 자신의 빛을 땅에다가 쐬어줍니다. 자신의 기운을. 그러면 그 땅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품고 있어요. 품으면서 이제 열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생금의 의미는 우리 땅에서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이 토라는 건 나무를 키우기도 하지만 토라는 건 열매를 키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토생금의 의미가 있고요. 이 금이라는 건 제가 아까 경신금에서 신금은 종자라고 했잖아요. 이 종자는 다시 임계수를 생해요.
임계수를 생해야지 다시 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생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기는 나무를 키우는 새로운 목기를 품어서 내놓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생목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극하는 기운은 가불목이 병정을 보지 않고 바로 무기를 보면은 목극토가 됩니다. 그리고 토라는 땅은 원래 금을 품어서 그거에서 수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키우거나 품는 열매가 없이 바로 수기를 받다 그러면 토극수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스며들겠죠, 땅에. 근데 그 땅에 만약에 토극수를 해도요, 가불목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가 됩니다. 수생목의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콕 집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일단은 생극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기는 수라는 거는 우리가 물로 불이 나면은 물로 끄잖아요. 그래서 수극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화기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수기가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수기가 화기의 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천간 오행의 생과 극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라는 그림을 통해서요, 음양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음양오행에 생의 관계가 있고 극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생의 관계, 어떻게 오행이 생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요, 겉은 다 드러나 보이는 세상이에요. 화려한 세상.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뭐 지구에 외핵과 내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구 속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봄, 여름이에요. 가을에 열매가 뚝 떨어진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다 형체를 감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깊어지면 물질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봄에 나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다시 새로운 목기로 드러내는 그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무토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드러난 세상은요, 무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봄, 여름. 봄, 여름을 제가 외부, 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발산 운동이라 그러고요. 분산합니다. 그래서 초원을 다 예쁘게 꽃으로 뒤덮고 열매로 뒤덮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에 우리가 따뜻하고 여름엔 덥죠. 그래서 양기가 더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양기는 따뜻한 기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토라는 보이지 않는 땅에서는 보통 우리가 가을, 겨울에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기토라는 보이지 않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활동은요, 내부입니다. 그리고 음적이에요. 그리고 응집하고 응축합니다. 다 끌어모으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쓸쓸합니다. 그리고 쓸쓸하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와 내부의 차이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는 어떤 글자들이 조합을 이뤄서 이 오행이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토라는 땅에서는요, 결과거든요. 금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기로 목기를 키워서 이 목기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생목, 그래서 수기로 목기를 키우고요. 목생화,
그러니까 목이 자라남에 따라서 화기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화기는 강해진 자신의 빛을 화생토, 토기 위에다 분산합니다. 발산합니다. 그러면 이 토는 화기의 생을 받아서요, 토생금, 그 땅에다가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다 크고 나면 다시 금생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이제 열매가 다 떨어지면은 신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목적물이 이 목기, 간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결과물이 경금이었죠. 내부에서의 결과물은 간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토라는 땅에서요, 신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생금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신금은 자신의 그 종자를, 우리가 종자가 있는데 그냥 뭐 뿌리가 생기고 그냥 나무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먼저 물에다가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생수 하면은 이 수기가 수생목을 하는데요. 이 수생목을 할 때 이 금하고 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씨를 물에다 담그고 이 물이 너무 차가우면은 목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온기를 여기다가 열을 집어넣어주면 수생목이 잘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생토를 했기 때문에 화기의 열을 토기가 받아서 신금을 따뜻하게 달궈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따뜻하게 달궈진 이 금기는 수기에 풀어서 목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 목이 드러나면 다시 화기가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결과물이 간목, 목기가 되고요. 드러난 세상에서는 결과물이 경금,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봄, 여름에 일어나는 물질 활동이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을, 겨울에 일어나는 그런 물질 활동이 됩니다.